영감을 찾는 사람은 아마추어이고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간다. 필립 로스의 말입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네, 이 책 읽을 41회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곰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준비를 제대로 못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망하고 누군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훌륭한 걸 해내기도 하죠. 제가 후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오프닝 멘트를 못 써온 곰곰이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이 책 읽기를 함께 시작하고 있는 우리의 공대 오빠.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제가 오프닝을 하는 이것도 글이라고는 2주에 한 번이니까 아마 한 달 반 정도 계속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근데 아무도 오프닝을 써야 한다고 강제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스스로 그런 거지. 그래. 네. 왜 그랬을까? 저도 오프닝 쓴 지가 2번밖에 안 됐고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했었죠. 근데 이 쓰는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네. 재밌는데 왜 안 했을까?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 걸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같이 글 쓰는 네. 작업을 요청드리고 있죠. 네. 이전에는 이제 하나의 소재로 글을 같이 썼는데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네. 이어지는 글들을 쓰다가 이번 주는 좀 더 자유롭게 네. 각자 쓰고 싶은 대로 쓰자라고 네. 해서 저만 다른 걸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글 쓰신 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읽어보고 같이 방송에서 읽어드리면서 공유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무 글이나 괜찮으니까 보내주시죠. 네.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주소는 ebook@gmail.com이고요. 숫자 2 영어 북 숫자 2 영어 텍스트 @gmail.com입니다. 그 글이라는 게 완성되는 어떤 모양이나 형태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가 많이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이것도 글이라고를 써오면서 가졌던 생각은 어쨌든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아, 맞아요.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가 되든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걸로 해보고 싶은 걸로 쓰자는 생각을 해서 좀 많은 변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생각하셔서 나도 글을 써봐야겠다 생각하셨으면 그리고 이게 팟캐스트에서 읽어지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주시면 시든 에세이든 소설이든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쟤네한테 보내봐야 뭐 방송 몇 명이나 듣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몇 명 아니라도 듣는 분들이 계셔서 그럼요. 저희가 아마 지난 시간에 그 나라별 말씀드렸던 것 네, 같은데 그럼요.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들어주고 계십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책을 자.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네. 2주 동안 써온 글을 공개해야 할 차례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아마 자기가 자기 글을 읽지 않을까.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제가 쓴 글을 제가 읽고 막 이런다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쉽지 않죠. 네. 그 정도는 뭐 네. 그냥 하는 걸로 그래요. 네,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누가 먼저 할지 네. 정해보시죠. 네. 그 글의 그 가나다 순서로 했었죠. 글자에. 네, 제가 줄을 정할게요. 네, 몇 그렇죠. 줄이 안 돼서 네. 세 번째 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이요. 글자 하나인데나. 그래, 그럼 그거네. 나 글자 첫 번째 하나. 글자에 네. 가나다가 빠른 사람이 네. 먼저 하는 건가요? 그렇죠. 빠른 사람이 먼저. 그럼 네 번째 줄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이요? 네. 네 번째 줄에 몇 번째인지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글자를 정해야 되는구나. 보지 않고 정하기 낫겠지. 뭐 7번째 글자? 글자로만 7번째. 네. 우입니다. 우. 저는 디귿이네요. 먼저 하시면 제가 되겠네요. 먼저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의 드자였습니다. 그 앞에 한 글자짜리 뭐였나요? 응? 네, 저는 그 줄 세 번째 줄 첫 글자가 그였어요. 그.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럼 안 돼.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글은 계속 이어서 판타지를 쓰고 있고요. 제목은 아렌드의 유산이고 아직 소제목은 황혼의 사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고요. 제목이
전 세 번째 듣는 건데 네. 아직 낯설죠. 적응이 안 되죠. 네. R&D의 유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뭐 계속 발췌해서 읽어가지고 내용이 좀 연결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일단 카일이 막 뛰쳐나갔었고 무사히 돌아왔어요. 무사히 저번에 빛이 막 쏟아져가지고 돌아왔고 대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먹었습니다. 징계를 먹어서 부관인 일레인과 이야기하는 대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레인의 대답은 너무 선선했고 때문에 잔뜩 무게를 잡았던 카일이 오히려 당황해버렸다. 응?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레인은 화살을 하나 집어들며 여상하게 대답했다. 병사들은 모두 성벽 아래에 나와 화살을 줍는 중이었다. 해자에는 물 대신 모래가 채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집단이 두텁게 쌓여 있었다. 카일은 일레인을 따라 얼른 화살을 하나 집단에서 뽑아냈다. 아니, 걱정도 안 되나? 걱정이요? 아니, 걱정이라기보다 궁금하지도 않나? 카일의 말에 일레인은 잠시 허리를 펴고 카일을 쳐다보았다. 카일은 고개를 갸웃하며 일레인을 마주보았다. 일레인은 한숨을 쉬었다. 터크! 일레인은 손에 화살을 든 채 터크를 소리쳐 불렀다. 화살은 세로로 조각조각 갈라져 있었다. 예! 대답과 함께 터크라 불린 사내가 뛰어왔다. 카일보다도 머리 하나는 더 클 것 같은 거구였다. 활 좀 보세. 터크는 경례를 붙이고 활을 가지러 뛰어갔다. 일레인은 다시 카일을 바라보았다. 사신이었겠죠? 응? 아. 예상치 못한 질문에 카일은 이상하게 대답하고 말았다. 목숨을 걸고 왔으니 보통 소식은 아니었겠지요. 대장이 구하러 나갈 때부터 알았습니다. 무언가 저 사자가 가져올 소식이 이 성을 한바탕 뒤흔들어 놓겠구나 하고. 카일은 입을 벌린 채 일레인을 바라보았다. 탐정해보는 건 어때? 일레인은 흥 하고 웃었다. 이 작은 성에 비밀이 뭐 그리 많겠습니까? 말하는 사이 터크가 활을 가지고 돌아왔다. 일레인은 활대에 발을 걸고 두 손으로 활줄을 당겼다. 후, 굉장한 강궁이로군. 헤헤. 터크가 멋쩍은 듯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일레인은 터크에게 활을 돌려주며 말했다. 활을 좀 약한 걸 쓰던지 아니면 화살을 그 강궁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서 써. 애꿎은 화살들 망치지 말고. 알겠어? 아, 예. 그게 혹시 제가... 터크는 일레인의 손에 들린 화살을 가리키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일레인의 눈꼬리가 올라갔다. 궤적 끝까지 안 보나? 아? 네, 예, 아닙니다. 자네가 쏜 거 맞나? 아, 예, 제가 쏜 것이 확실합니다. 죄송합니다. 터크는 당황한 나머지 경례까지 붙여가며 대답했다. 카일이 급히 터크의 어깨를 감싸며 거들었다. 아, 밤에 연사로 쏟아보면 가끔 궤적 놓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안 그래? 어차피 애들 빽빽하게 올라와서 쏘면 누구든 맞게 되어 있어. 하하하. 그래서 지금 궤적 끝까지 안 봤다 이거죠? 그냥 막 쏜다 이거지? 일레인의 물음에 카일은 과장된 동작으로 입을 다물었다. 터크는 카일에게 원망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활을 좀 약한 것으로 쓰겠습니다. 터크는 급히 경례를 붙이고 슬슬 자리를 피했다. 일레인은 한숨을 쉬었다. 대장은 나가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다시 화살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던 일레인은 카일의 미적지근한 반응에 고개를 들었다. 아니, 그럼 그냥 위험하니까 구하자. 그러고 나갔던 거예요? 카일은 다시 과장되게 입을 다물었다. 일레인은 이마를 짚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쓴 황혼의 사자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무사히 읽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읽을수록 얼굴은 좀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들을수록 그런 게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연재 소설이고 네, 사실 이게 우리가 보통 연재본으로 보는 네, 소설에 비하면 분량이 좀 짧게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얘기가 궁금한데 네, 진도가 너무 안 나가. 아 그렇죠, 맞아요. 일주일에 아니지 2주일에 한 편을 그렇죠. 그것도 한 발췌해서. 챕터의 일부만 보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궁금하다. 뭔가 좀 본격적인 뭔가가 벌어질 것 같은데. 본격적인 뭔가는 한참 뒤에. 이제 카일이 이래서 모험을 나가야 되는데 모험 네. 나가려면 몇 화 더 있어야 돼요. 모험 나가려면 계기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파티원도 있지 않나요? 파티원은 다니다가 만나나요? 아 처음에 한 명이랑 음. 같이 동행을 할 거예요. 2명이 나갑니다. 한 명은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인가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나왔다.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생각하는 분일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둘? 아닌가? 이름은 오늘- 아직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오늘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아닌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판타지를 네. 쭉 쓰고 계신데 네. 어떠신가요? 판타지 쓰고 계시니까 어렵죠, 뭐. 어떤 게 제일 어렵나요? 이거 쓰는 부분에서는 그게 필요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씬이 나와야 되는데 일레인이 부관으로서 음, 그걸 이제 화살이 고장 났다로 음, 설정을 했는데 그걸 이제 배경 정보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네, 활이나 화살의 관계 뭐 그래, 디테일이 있어야지. 그런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걸 찾아보는 게 약간 힘들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름 재밌게 쓰고 있어요. 네. 판타지 소설 전 많이 보진 않았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디테일이 재밌는 소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주고받는 대사나 분위기나 이런 게 재밌는 소설이 있고, 반대쪽에 세계관이 되게 재밌는 소설이 있고, 어느 쪽을 좀 추구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쪽이 본인 스타일이랑 좀 맞는 것 같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세계관 쪽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쓰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쓰는 건 굉장히 그냥 대화 주고받는데 막 집착하는 것 같은. 근데 지금은 앞쪽이니까 세계관이 보이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계속 진행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그냥 이거 연재 말고 단편 쓸 때는 그래도 대사가 많은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묘사나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연재를 쓰니까 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웬만하면 대사로 표현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속도감 있게 네, 읽을 대사를 거기 좋아한다고.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약간 염두에 두고 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 약간 민망하기는 해요. 카일은 입을 벌린 채 일레인을 바라보았다. 탐정해보는 건 어때? 일레인은 흥하고 웃었다. 이 작은 성에 막 이러면 대사 하나랑 그 사람의 동작이랑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치. 이런 구조가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사실 눈으로 읽을 때는 어색하지 않은데 입으로 읽으려면 네. 묘하게 어색할 수 있죠. 약간 이런 이야기죠. 카일이 말했다. 어쩌고 저쩌고. 일레인이 말했다. 어쩌고 저쩌고. 음. 이런 느낌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긴 글을 꾸준히 계속 길게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매력적인 작업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게 부럽긴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책 한 권, 두 권 분량을 쓸 수 있다는 거 굉장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팟캐스트 덕분에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빨리 쓰시고 네, 중간중간에 모아서 어떤 식으로든 뭐 네, 공개를 그렇죠. 하죠. 공개를 하죠. 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공개를 하는 방식이나 방법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뭐 둘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청취자분들한테 문득 생각난 듯이 생각이 나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예전에는 그 초단편 소설 A4 한 페이지짜리 글들을 썼었고 네. 같이 주제를 정해서 그리고 나서는 로맨스 소설이나 약간 뭐 드라마 같은 느낌의 글을 쓰려고 제가 2편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네,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그 책이었습니다. 네, 그거였는데 그 책을 보고 예전에 제가 하던 작업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스스로도 뭐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작업들이었는데 이제 바쁘고 이것저것 다른 게 할 게 많다 보니까 내려놓은 지가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길게 쓰고 뭐 로맨스 쓰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나는 이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쓰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이론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랑 기존에 꾸준히 했던 것들 그리고 좀 피드백들을 받았던 것들을 고민하다가 제가 그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아마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제 서로 다른 것들 아니면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문장으로 만들고 그 문장을 첫 문장으로 해서 한 문단 정도의 글을 쓰는 그런 작업들을 뭐 인스타나 이런 SNS를 통해서 좀 했었는데 그걸 좀 꾸준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책으로 하는 말이라고 붙여서 서로 다른 책, 관계없는 서로 다른 책 제목을 붙여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이 되는 문장으로. 처음에 그 작업을 했을 때는 그냥 두 문장을 붙여서 한 문장으로 두 제목을 붙여서 한 문장으로 만들고 끝났는데 최근에 가장 최근에 했었던 뭐 몇 달 전이지만 그때는 두 문장을 붙여서 두 제목을 붙여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고 네. 거기에 이어서 글을 잠깐 쓰는 책 제목들 어떤 책들이 요즘 있나 찾아보다가 이제 관심 있는 책들 재밌게 된 책들 메모해놓고 막 엮어보고 이런 재미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건 이름을 약간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문장 속의 문장으로 할 거냐 문장 조립으로 할 거냐 그래서 책의 일정 부분 한두 문단 정도를 사진으로 찍어요. 그렇게 놓고 거기서 단어들을 조합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해서는 뉴스페이퍼 블랙아웃이었나 그래서 신문에서 단어들을 뽑아서 놔두고 나머지를 검게 칠하는 그래서 한 문장이나 뭐 한 단어 문장을 만드는 그런 그 작업들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은 거죠. 영감을 받아서 해보자 그랬는데 영어랑 한국어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어지기가 힘들죠. 네, 이어지기가 힘들고 그 내용이 제대로 완결이 되려면 서술어가 꼭 필요한데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서술어를 먼저 찾게 돼요. 앞에서부터 단어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술어를 먼저 찾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해서 한 문장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것도 한 문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쓴다. 한 문단 정도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스스로도 굉장히 재밌어서 이 작업을 좀 꾸준히 해볼까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새로 써온 것들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분량이 좀 적으니까 여러 개를 써와야겠죠. 재미있게 쓸 수 있는 만큼 써서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들 나누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감안을 해주셔야 해요. 네. 제목과 이어서 뭐 한두 줄짜리 글을 쓸 때 이것이 읽기용이 아니었다. 그렇죠. 네. 와 보통 새벽에 한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싸이 감성이구나. 그런 느낌인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책 제목을 이어서 붙이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다치지 않게 그리고 한 문장을 붙이는 거죠. 이거 써온 글 읽는 것보다 더 힘드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책이 있고 내 마음 다치지 않게 라는 책이 있는 라는 거죠.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권을 같이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서 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다치지 않게 새로운 가면을 만들어 나를 숨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붙이는 거죠. 새로운 감을 만들어 나는 숨긴다는 공공님이 쓰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네요. 예를 들면 이거 첫 번째 책 제목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두 번째 책 제목이 인생 따위 여시나 먹어라. 그래서 이걸 이어서 네. 한 줄을 붙여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인생 따위 여시나 먹어라. 나는 더 격렬하게 누워 있겠다. 이거 좋다. 이런 거. 이거 좋다. 그리고 당신처럼 나도 외로워서 어른인 척. 설명하려니까 되게 복잡하네요. 당신처럼 나도 외로워서가 한 권, 어른인 척이 한 권. 그래서 한 줄을 더 붙이는 거죠. 당신처럼 나도 외로워서 어른인 척. 어른이 더 외롭다는 걸 모르고. 확실히 이런 문장을 쓸 때 힘이 있어요, 공공님. 진짜.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어서 다시 이걸 하려나 봐요. 그런가?
그리고 마지막 몇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건 첫 번째 책의 제목은 음. 반짝반짝 빛나는, 두 번째 책은 30세.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붙여서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30세. 나이에 붙어있는 숫자가 몇이든 당신은 언제나 빛이 나. 끝인가요? 끝입니다. 그렇군요. 형수님께 드리는. 네,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책이 사소한 행운, 두 번째 책이 소소한 사건들에 음. 이어서 쓰는 거죠. 사소한 행운, 소소한 사건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지는 않지만 행운이 사소하다면 불운도 사소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게 이제 책으로 하는 말. 그렇습니다. 책 두 권을 제목을 붙여서 거기에 문장을 덧붙이는 네, 작업이었고요. 네, 그런 일이었고 두 번째는 문장 속의 문장과 문장 조립 중에 뭐가 좋을지 계속 고민 중인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든 상관없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에겐 진지한 고민입니다. 진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문장 속의 문장으로 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그 보통의 존재라는 책에서 네. 뽑은 문장이에요. 네. 책을 먼저 읽어드리고 네. 여기서 제가 어떤 단어들을 뽑았는지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나의 상태는 별로 좋지 않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속 시원하게 말할 순 없지만 현재까지 파편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일의 일상이 똑같고 하루가 공허하며 무언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아무리 열심히 하루를 보내도 성취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것 정도가 되겠다. 도무지 불안과 결핍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런 걸까? 내 나이, 우리 나이로 39, 내년이면 40이 되니 이젠 누가 뭐래도 적은 나이는 아니다. 까지의 글이 있고 여기서 이제 단어를 제가 임의로 몇 개를 뽑았습니다. 네. 요즘 나의 상태는 에서 나이를 뽑았고 매일의 일상이 똑같고 부분에서 일상이를 뽑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정도가 마지막으로 누가 뭐래도 적은 나이는 아니다 해서 아니다. 그래서 문장을 뽑아서 한 문장으로 만들고 뒤에 간단하게 글을 이으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나의 일상이 의미 있는 정도가 아니다. 마주치는 모든 것에 설렘이 가득하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라는 글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쓸 때는 상상을 하는 거죠. 나의 일상이 의미 있는 정도가 아닐 만한 그렇게 좋은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애를 시작했나? 이런. 그렇군요. 약간 그거 생각나네요. 전혀 그 느낌 그 이미지가 네. 비슷한 건 아닌데 하는 방식은 그 있잖아요. 꼭 테러범들이 잡지에서 글자 오려가지고 편지 보내는 그렇군요. 그런 느낌이 잠깐 드네요. 네, 저 위험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보통의 존재에서 네. 뽑은 건데 11년 전 청첩장을 돌릴 때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 선배들은 한 사람도 축하를 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결혼은 못하려고 하냐는 둥 고생문이 훤하다는 둥 축하가 아닌 위로의 말을 건넸다. 물론 나도 결혼에 대해 희망이라든가 환상 같은 것 없이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저럴까 싶었다. 나중에 영화배우 한석규가 결혼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는데 나와 꼭 같은 말을 하더라. 청첩장을 돌리는데 기혼자들에게선 축하를 받지 못했다고. 여기서 단어를 몇 개 뽑았습니다. 제가 뽑은 단어는 선배들은 하나같이 결혼을 못했다. 되게 한 문단이 이상하게 요약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부남 선배들은 한 사람도 축하를 해주지 않을 때 선배들은 그들은 하나같이 의미심장 안에 하나같이 한석규가 결혼을 앞두고의 결혼을 축하를 받지 못했다 해서 못했다를 뽑아서 네. 뒤에 이어서 글을 썼습니다. 선배들은 하나같이 결혼을 못했다. 나만 못한 게 아니라는 안도감과 다 같이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 사이의 간격이 아슬아슬해질수록 말은 많아지고 우정을 찬양하는 소리는 더 커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작업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음. 이럴 때는 어떤 문장에 어떤 단어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마음에 들었던 책, 좋아하는 책에 한 페이지를 그냥 찍어요. 한 페이지를 찍고 그 찍은 것을 옆에다 놓고 노트를 꺼내서 거기 있는 단어 하나씩 써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어를 보통 이제 먼저 쓰죠. 서술어를 몇 개 쓰고 그 형용사 따로, 뭐 명사 따로 이렇게 줄 맞춰서 써봐요.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연결을 해봐요. 그러다가 뭐 몇 가지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럴 때 제 마음에 드는 거, 제일 뭔가 느낌이 오는 거를 골라서 한 줄을 쓰고 그 뒤에 내용을 이어서 붙이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약간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는 그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네. 결과물이 너무 짧네. 아 그렇긴 하죠. 이거 4줄 쓰는데 못해도 한두 시간은 걸려서 그러니까요.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의미 있고 재밌는 시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진짜 이걸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겠는데 보면 훨씬 재미있어요. 그 문장에서 실제로 그 원하는 단어 말고 나머지는 블러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 블러 처리하기 전에 원문을 다 지워버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놔두고 같이 좀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작업을 꾸준히 하고 뭐 인스타가 됐든 뭐가 됐든 네. 꾸준히 공개하면서 진행을 하고 또 일부는 먼저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뭐 올리기도 하고 네, 그러려면 많이 써야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 질문 하나씩 나눠볼까요? 먼저 하시면 네. 그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오늘 저의 질문은 오늘 제 글에서 나왔던 것이기도 한데 원래 네. 그 대장인 카일이랑 부관인 일레인이랑 둘이 되게 친해요. 네. 친한데 봐도 아시겠지만 친구란 뭘까? 가 오늘 질문입니다. 뭐지? 앞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질문이 나오는 순간 앞에 거랑 뭐 어떤 연관이지 이런 생각이 친구니까요. 친구란 무엇일까요? 네. 나는 이런 게 친구인 것 같다에 대한 아무거나. 저는 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친구인 것 같아요. 보면 그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못 본 지가 꽤 돼요. 그래서 뭐 친구 경조사가 있을 때 보거나 그리고 제가 요즘 회사 끝나고 뭐 특별히 약속을 정해서 누굴 만나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오래됐는데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거나 뭐 이런 걸 보면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친구가 아닌가. 그리고 물론 생각만 하다가 오프라인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때는 또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겠죠. 아니었나 보다. 막 이렇게 나만 그렇게 생각했니? 나만 그랬나 보다. 아.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떠신가요, 셰프님은? 저는 친구가 뭐다는 잘 모르겠고 제가 그런 이런 게 친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것만 친구란 얘기는 아니고 그게 뭐였냐면 그런 거예요. 되게 친했던 친구였는데 네. 되게 자연스럽게 연락을 잘 안 하게 됐어요. 서로 뭐 감정이 상한 건 전혀 없었고 서로 사는 게 바빠서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을 했는데 한창 연락하던 그때랑 똑같은 거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어제 만난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나 혼자만 그렇게 느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때 하지만, 너무 되게 신선한 감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진짜. 친구란 이런 걸 수도 있겠다. 그렇죠. 10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은. 그러니까 너 왜 그동안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았어라고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저는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좀 어릴 때 군대에 가는 한창 시기에 네. 저희 친한 친구들이 뭐 대여섯 명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이 제일 먼저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1년쯤 넘어서 제가 군대를 가고 그 친구 군대 갈 때 심지어 논산도 따라가 줬어요. 오, 어릴 때라 가능했지. 여자친구인 줄. 그 친구 여자친구랑 같이 그 친구 여자친구랑 같이 논산에 데려다 주고 여자친구 막 울고 올라오는 길에서 저랑 다른 친구랑 셋이 갔거든요. 네. 여자친구까지 3명이 올라오면서 미친 듯이 떠들고 막 웃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군대를 가고 나서 저도 군대를 가고 그 친구가 제대하고 제가 휴가였나 아무튼 못 본 텀이 3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3년 만에 만났는데 정말 아무나 왔어? 그냥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야, 잘 지냈냐 이런 거 없고 그래. 왔어 막 여기 앉아 술이나 먹어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그런 게 경험이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위험하기는 한 게 친구랑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는 아니에요, 확실히. 음. 저는 그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관계든 당연히 관계를 가꾸려는 노력이랑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관계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제가 경험한 이상한 일이어서 그래서 되게 신선하게 느꼈던 거였어요. 가끔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뭔가는 우리가 노력하고 가꾸거나 노력해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느껴지는 어떤 경외감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그럴 때 잘해야 되죠. 맞아요. 그럴 그때 때 잘해야 잘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잘할게. 네. 공건이 질문 뭔가요? 친구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예. 네, 비슷한 그런 느낌이 얼마 전에 갑자기 대학교 때 친구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친하게 지내고 연락하는 친구들 간간이라도 연락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고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는 생각해 보니까 연락을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결혼은 했고 결혼식엔 가고 하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는지 뭐 언제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샤샤님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오늘 전화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전화해서 한번 보시죠. 이럴 때 모르겠네요. 생각났을 때 한번 보셔야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네. 그 친구들이 생각났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분들 전- 저희 방송 들어주시나요? 아니요. 네. 방송 얘기를 하면서 연락을 해봐야겠다. 내가 방송에서 네 얘기했어. 그러기엔 이름을 말 안 했네. 자 다음 네. 저희가 이제 지난 한 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나 네. 장면들을 준비해서 오는데 항상 트위터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트위터만한 매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트위터가 그렇게 음, 그 망조라고 하나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그렇게 잘 잘 안 안 되고 된다. 있다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말을 날 것으로 보기엔 트위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가져오신 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로암 님이 쓰신 말인데요. 트위터에 쓰셨습니다. 네. 로암의 철자는 ROAM을 쓰시네요. 근데 되게 짧아요. 되게 짧은데 그 로암 님이 언젠가 말해보고 싶은 대사라고 해놓고 세 가지를 적어놓으셨어요. 뭐지? 왠지 어디선가 스치듯 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그런 걸 트위터가 풀이 좁을 수도 있어요. 네가 본 걸 내가 보고 내가 본 걸 네가 보고. 그렇습니다. 뭔가요? 언젠가 말해보고 싶은 대사 1번 전 재산을 저에게. 아니야, 내가 본 거 아닌 것 같아. 2번 당첨금을 받으려면 어느 창구죠? 3번 유언장에 제 이름이 있다고요? 좋은데? 이런 거 해보고 싶으시다고. 나도 해보고 싶다. 유언장에 제 이름이 있다고요? 3번이 제일 끌리시나요? 저는 당첨금. 당첨금.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 유언장 문화가 네. 외국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유언장에 쓰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고소하거나 그러면 내용 뒤집혀서 판결 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역시 복권이 아니. 당첨금. 증여. 증여? 증여는 뭐예요? 상속 말고 증여. 어. 상속은 응. 돌아가신 뒤에 아. 재산을 상속받는 거고 증여는 살아계실 때 받는 거고. 그렇군요. 뭐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유언장 내용이 불안하시면 증여 받으세요. 하지만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비싸겠죠. 그래요. 그렇구나. 그럴 겁니다. 이상 그 경제학도의 경제학사. 경제학 학사. 저도 트위터에서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 저는 왜 글들이 이렇게 가볍지 않을까요? 자, 김동조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우리는 선과 악, 위법과 합법, 정의와 불의를 자주 혼동한다. 우리가 악이라고 믿는 많은 것들이 실은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상당수의 것들이 사실 선악과 무관하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한 많은 것들은 실은 불의하다. 라는 글입니다. 와, 되게 통찰력 있는 글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정확하지 않은데 칸트가 그랬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네. 선악과 미추를 혼동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음. 그리고 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을 것 같은데 되게 많다고. 그냥 미추나 호오를 그렇죠. 선악이랑 혼동하는 경우가. 그리고 사실 취향의 문제인 경우도 많은데 그런 그걸 것도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도 꽤 있죠. 맞아요. 그게 유아기적인 건데 제가 듣기로 그렇기는 해요. 그 아주 영아기 어린 아이들은 원래 선악의 개념이 별로 없고 없겠죠. 그건 학습되는 그쵸. 거니까. 그냥 자기한테 나쁜 건 악이고 좋은 건 선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그거를 누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라고 인식한다 그래요. 그냥 어쨌든 불쾌하고 싫은 네네. 거니까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울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문명화된 문명인 성인이니까 그것은 좀 벗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럼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녹음 소감을 나눠보죠. 네. 어떠셨나요 오늘? 오늘 녹음은 저는 제가 써온 글을 읽는 건 좀 편해져서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쓰면 쓸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두꺼워지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역시 처음이 어렵죠. 그럼요, 처음이 어렵죠. 그런 걸 느끼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오기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처음 두 번째 이렇게 내놨던 글이 사실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되게. 근데 그런 만큼 약간 반작용으로 내가 내 글을 좋아해야지. 난 내 글 좋은데 왜 자랑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잘 쓰려고 노력하고 읽고 하니까 그런 거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검님의 초심으로 돌아간 네. 이런 작업들을 보면서 되게 반가웠고 꾸준히 또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은 뭐 글도 그렇고 글을 새로 써온 게 아니잖아요. 네, 글을 새로 써온 것도 아니고 오프닝도 못 써와서 준비가 좀 덜 된 채로 시작을 했던 게 좀 많이 아쉬웠고 마치 남 얘기하는 것 같네. 내가 안 했으면서.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네. 준비를 좀 잘 못했어요. 바쁘죠. 네, 네. 잘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뭔가 그런 거지. 그럴 거면 은하영웅 전설은 다 읽었고 글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은하영웅 전설 다시 막 보면서 정리하고 약간 그 비캔버스를 썼는데 약간 그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막 뽑아가지고 막 정리하고 이러느라고 네, 약간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거는 다음 주부터 글을 좀 재밌게 잘 써와서 네. 만회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요. 다음 주는 더 나아질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럴 거라고 믿고 네. 오늘은 평소보다 약간 짧게 진행이 됐는데 깔끔하게 정리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샤샤님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특히 저희 댓글 남겨주시는 윤가영님, 네, 네 남겨주시는 글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네, 이것도 책이라고 네. 책을 한 권씩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